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중원의 하베르츠까지 오면 중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중원 과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원은 누가 나갈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수요는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걸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수가 첼시 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주전인지 비주전인지, 그리고 첼시에서 많은 기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수를 원하는 팀이 있는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선수가 이적 시장 매물로 나가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예측해 보고요. 세 번째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측이죠. 뭐 직접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적설이 나는 것까지는 뭐 팩트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 예측이 많은 거니까요. 뭐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맞고 제 의견도 맞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예측에서는 옳고 그른 게 없으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좀 폼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한동안은 거의 없는 선수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게 이후로 폼이 좋았습니다. 준주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적설이 이만큼 돌고 램파드 감독 축구에서 확실히 자신이 이 정도 메리트가 있다. 뭐 하베르츠 자리가 됐든 마운트 자리죠. 지금은 마운트 자리가 됐든 코바치치 자리가 됐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준주정? 그러니까 좋은 백업 그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수요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렇게 웨스트햄 수요처럼 EPL에서 수요가 높을 선수입니다. 홈그라운이기도 하고 보여준 것도 있고 에버튼이나 이런 중위권에서 보여준 그 폼도 있고 재계 이후로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적설이 직접적으로 돈다 그러면 5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 홈그라운 버프가 좀 있거든요. 잉글랜드 버프라고 그러죠. 그런 식의 잉글랜드 버프를 받고 조금 좀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중하위권, 이제 좀 개혁이 필요한 중하위권, 다시 에버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개편에 나서는 팀들에게는 쏠쏠한 자원일 수 있습니다. 93년생으로 전성기에 들어간 나이기도 하고요. 폼도 좋고요. 좀 보여줄 수 있는 중거리 슛도 있고 좀 득점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적 시장에 만약에 바클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매물로 나간다 이러면 수요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 그러면 전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바클리 같은 자원이 뎁스로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베르츠가 오든 지에가 오든, 그러니까 마운트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바클리였다고 보면 코바치치 자리에서도 바클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횡패스라든지 좀 중거리 슛이라든지 오히려 코바치치보다 득점에 관련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코바치치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클리는 남기면 좋은 자원이고 약간 불만이 없습니다. 바클리가 이렇게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500억 이상 이런 오퍼가 온다 그러면 분명 팔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올 시즌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마운트 코바치치도 직접적인 이제 경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클리는 투머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 보면 결국엔 불만이 나오고 경기 숫자를 나눠 갖는 거에서 조금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클리는 괜찮은 금액이 들어온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이분법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만 물어보시는 거라면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한 자리를 비워야 하기도 하고 수요가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웬만한 중위권, EPL, 특히 EPL의 중위권 팀들은 이 바클리를 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안한 건 이만한 뎁스 자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어쨌건 괜찮은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원 개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라이스라든지 링크가 나고 있진 않지만 티아고를 주시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클리를 판매하고 그런 자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사실상 가장 위험한 자원,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자원입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즌 그런 길목마다 치크는 없었고 돌아온 후에는 치크는 뭔가 옛날에 매력적이었던 사리 시절 때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좀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줬던 치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좀 소극적이고 좀 주저하는 모습만 남은 치크가 돼서 부상은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별개로 폼은 너무 좋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를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 임대 갔던 크리스탈 팰레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EPL 내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가 가진 재능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팀은 생각보다 있을 것 같습니다. 홈그라운이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매력적인 카드가 사라진 그런 치크,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사라진 치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하베르츠, 뭐 지에으 이런 선수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 시즌은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치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기가 좀 어려운 선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코바치치 자리나 마운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적인 경쟁자가 지금도 많은 상황에서 그런 걸출한 자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치크의 자리는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요도 많을 것이고 떠날 이유도 조금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찬반만 물어보신다면 일단 반대입니다. 일단 임대를 떠나놓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도 어쨌건 한 자리를 한 시즌 동안 비워놓는 거고, 하베르츠나 이런 선수들이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치크의 그 매력적인 그 축구, 팬으로서 그 축구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가서 잘 못한다면 그 팀으로 팔아도 되고 또 다른 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치크가 만약에 살아나 준다 그러면 충분히 첼시 주전 경쟁, 아무리 경쟁이 세진 중원이라도 치크는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할 수 있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법하다. 물론 베르너랑 동갑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PL 내에서 한 번 더 재기의 발판을 잡아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임대를 원하지 않고 무조건 영입을 원하는 팀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니까. 저는 치크 얘기만 하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쨌건 치크가 보여준 거는 과거고, 현재로서는 주전 경쟁에서 메리트를 보여줄 수 없는 치크가 판매만 가능하다면, 임대가 아니라 판매만 가능하다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주전이고 거기다가 가장 지금 이렇게 치열한 뭐 하베르츠나 지에가 오지 않았던 이 중원도 되게 치열했거든요. 올 시즌 뭐 마운트가 나왔기도 했다가 바클리가 나왔기도 했다가 길모가 나왔다, 캉테가 나왔다, 조르지노가 나왔다, 막 이렇게 분주했던 그런 미드필더의 주전 경쟁에서 그나마 우위를 보였던 건 코바치치입니다. 미넨전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미넨전에서 유일하게 코바치치만 클래스를 보여줬다 램파드가 표현할 정도로 코바치치는 준수하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복은 있었어요. 중간중간 못한 경기도 있지만 뭐 부상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이렇게 선수 자체가 못 나온 경기도, 못했던 경기에서도 그나마 1인분은 해줄 만큼 코바치치는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적설이 돌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요. 선수 자체의 첼시의 입지 같은 걸 물어보신다 그러면 견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하베르츠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빵 터지고 마운트가 빵 터지고 이래서 경쟁에서 밀릴지언정 지금 판매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요만 물어보시는 거라 그러면 높죠. 코바치치가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웬만한 상위권 팀들은 다 노려볼만 합니다. 뭐 아스날이 됐든 맨유가 됐든 맨시티가 됐든 라리가도 그럴 것이고요. 특히 AT 마드리드가 첼시랑 그런 식으로 링크가 많이 나는데 AT도 원할 것이고, 미넨도 티아고가 나가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중원 정리는 필요하겠지만 코바치치가 딜로 나온다? 그럼 미넨도 원할 것 같고요. 레바민이 다 원할 만한 자원이니까요. 그래서 코바치치는 수요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적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게다가 금액도 엄청날 거예요. 왜냐면 나이도 적당하고 계약 기간 길고 첼시에서 주전이었고 7,800억, 1,000억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다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첼시가 팔지 않으니까 이적설이 없을 뿐이지, 만약에 코바치치 첼시가 갑자기 판다? 엄청난 금액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저는 반대라는 거죠. 이런 자원을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 임대 후 영입으로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첼시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스탯을 잘 쌓지 못하니까. 미드필더가 꼭 스탯을 쌓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운트, 바클리만 봐도 좀 알 수 있죠. 박스 투 박스 롤을 맡았던 코바치치가 조금 요 정도 성적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 올 시즌 램파드가 믿고 쓸만한 몇 안 되는 자원이었다는 점에서는 코바치치는 판매 가능성도 적고 저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램파드가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말이 반쪽짜리 선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빌드업을 할 때 좀 상대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온다거나 경기가 좀 안 풀리면 빌드업이 전혀 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 수비 시에는 수비 커버 범위가 좀 좁고, 이렇다 보니까 조르지뉴는 전체적으로 나쁜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좀 두드러지니까. 그렇고 나이도 이제 30줄이고 캉테, 길모어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도 재개 이후로 캉테, 길모어가 주로 나오다가 둘이 부상을 입으니까 조르지뉴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전보단 입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벤투스랑 딜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들어서는 예전에는 좀 더글라스 코스타와 스왑 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램지, 라비오와 스왑 딜 플러스 현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램지하고 조르지뉴만 바꾸길 원한다. 어디는 램지 플러스, 라비오 플러스 이제 현금으로 해서 조르지뉴랑 바꾸길 원한다는데 저희는 지금 정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조르지뉴 대신 뭐 디발라라든가 뭐 데이트라든가 뭐 이런 쪽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정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금 이 거래가 필요할 거고 어쨌건 수요는 존재하지만 유벤투스는 이렇게 현금 거래는 조금 현금으로만 하는 거래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요. 이 이적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조르지뉴는 이적설이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찬성이에요. 왜냐면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캉테 길모가 이미 있고 들어오는 선수 중에는 뭐 암파두, 찰로바 이렇게 임대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고 센터백으로 영입한다 그러지만 뭐 라이스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터진 선수고 전체적으로 조르지뉴가 없어도 대체가 되고 실제로 길모, 캉테가 있을 땐 조르지뉴가 못 나왔고 조르지뉴는 좀 반쪽짜리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조르지뉴의 판매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무슨 스왑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이면 좀 어렵겠지만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판매는 찬성입니다. 길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가장 많이 터졌던 뉴스, 첼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뉴스가 많이 터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라이징 스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키는 좀 작지만 센스 있고 선수가 수비 범위 넓고 적극적이고 깔끔하고 이런 다재다능한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는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실제 재계 이후로 캉테 다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캉테가 못 나오면 조르지뉴가 아닌 길모어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인정을 받는 추세였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3, 4개월 부상이기 때문에 재활까지 포함하면 다음 시즌 초중반은 좀 어려워졌고요. 돌아온 후에 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아니면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선수 자체가 임대를 가더라도 올 여름은 좀 어렵고 겨울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재활 그 기간까지 합치면 올 시즌은 그냥 보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떠나고 뭐 그 자리를 비워주고 이런 거보다 당장 보더라도 치크 오도이도 올 시즌을 그냥 보낸 것처럼 다음 시즌 이 길모어는 잔류를 하든 좀 남아서 폼을 끌어올린 후에 이렇게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요도 없을 것 같고 부상 이후로 좀 수요도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임대 수요든 뭐 이적 수요든 첼시 입장에서도 한 시즌 남겨서 좀 재활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떠나는 건 당연히 반대고요. 이런 라이징 스타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제는 좀 뉴스가 터졌는데 보내는 그런 악순환은 좀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대고 임대는 대찬성입니다. 실제로 선수가 재활 이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수가 폼을 끌어올리는 데는 출전 기회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램파드 체제에서 지금처럼 기회를 받을 거라면 좀 라리가 중하위권 팀 라리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선수 자체가 이 가진 재능이나 이런 걸 보면 라리가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대성하고 오는 것도 찬성이고요. 뭐 EPL 중하위권 팀도 괜찮고 뭐 중하위권으로 가면 이제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길모의 능력도 투출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찬성이건 반대고를 떠나서 뭐 재활하는데 시즌을 다 보낼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떠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스 아카데미에서 올라온 선수 중에는 올 시즌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고 실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마운트는 램파드의 양아들 그리고 그만큼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수 자체가 체력적으로 중간중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한 시즌을 풀로 보내본 적이 없잖아요. EPL에서. 요번엔 한 시즌을 풀로 보내보면서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쉬다운 마운트처럼. 그렇다면 기복도 많이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다음 시즌 중원이라도 마운트 자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준주전으로 충분히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입지가 좋고 다음 시즌 예측으로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입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적설이 아예 없어요. 뭐 임대 얘기도 없고 다음 시즌 당연히 첼시의 주전으로 뛸 거기 때문에 첼시도 팔 마음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접근하는 팀도 없지만
판다 그러면 꽤 괜찮은 팀들이 달려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적설도 없고 공급할 생각이 없으니까 수요도 없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운트는 뭐 전혀 없습니다. 이적설에 관련된 거는. 뭐 당연히 뭐 마운트를 팔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죠. 임대로도 반대인데 뭐 이거 반대고 말고가 없습니다. 이적설이 없으니까요. 그냥 당연히 다음 시즌 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지에으든 베르너든 하베르츠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윙도 쓸 수 있고 공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가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기회를 많이 못 받더라도 이 셋이 다 터져버리면서 기회를 못 받더라도 지금처럼 준주전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마운트에게 거는 기대도 크고 마운트를 떠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캉테 자리는 애매해지긴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많이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뭐 콘테 때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사리 때도 박스 투 박스로 많은 기회를 받았을 정도로 첼시에서 벌써 이제 베테랑으로 넘어갈 만큼 있었죠. 16, 17 시즌부터 쭉 있었는데 아마 올 시즌만큼 입지가 불안했던 적도 없을 겁니다. 뭐 본인이 부상도 많이 입으면서 좀 자체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도 있고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나와서도 승률 얘기도 나올 정도로 조금 안타까운 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또 부상 입고 그렇다 보니까 입지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건 동의할 만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나 국내나 캉테를 팔아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한 두세 배 늘었어요. 캉테 입지는 좁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아자르 이후로 이렇게 이적설이 많은 선수가 있을까 싶어요. 대선배가 있는, 국대 대선배가 있는 지단의 레알하고도 많이 연관이 됐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구체적인 금액, 뭐 계약 연도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이적설은 끊임없이 나오는 선수예요. 뭐 첼시도 판매 의사가 없고 캉테도 떠날 마음이 없다 그래서 수그러드는 건 있지만, 막상 캉테를 판다고 딱 내세우면 정말 웬만한 뉴스의 클럽들은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찬성으로 생각을 해보자니 이것도 맞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30줄이기도 하고 부상도 잦아졌고 이러다가 세대교체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캉테는 캉테대로 폼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캉테 때문에 데리고 오는 선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세대교체 실패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는 찬성적 의견도 동의를 하고, 반대는 캉테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보여주는 폼도 있고 이제 뭐 30 갓 들어간 선수를 뭐 벌써 30줄이다 걱정하고 뭐 그럴 거는 아니다. 그리고 너무 혹사당했기 때문에 올해 좀 잔부상이 있어도 그 완치만 제대로 하면 캉테는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니까요. 그런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폼이냐 아니면 여전히 잘하는 거냐 이건데, 저는 이것만큼은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캉테가 한 번도 1000억 밑으로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 지금 유벤투스 조르주니오들처럼 뭐 스왑 딜이 거론되고 캉테와 스왑할 정도면 정말 괜찮은 자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남겨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든든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캉테가 있고 없고에 우리 수비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고 지금 수비도 너무 안 좋잖아요. 물론 영입을 하겠죠. 영입을 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캉테, 이 든든함 정도, 안정감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서 캉테는 그럴 거라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중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하베르츠가 들어오면 공미로 쓸 수도 있고 제로톱으로 투톱으로 올라가더라도 중원을 투미들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7명이나 되는 이 미드필더 자원, 지에우까지, 지에우도 뭐 측면을 쓸 수는 있겠지만 공미로 뛸 확률도 있기 때문에 7명이라고 놓고 보면 한 두셋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은 좀 많다고 보시면 하나 둘 정도는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적 가능성이 높다는 건 조르지뉴, 바클리, 치크 중인데 치크가 가장 높다고 보고요. 임대가 됐든 이적이 됐든 조르지뉴,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괜찮다 그러면 딜이 급격히 진행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캉테, 더 나아가서 무슨 마운트, 코바치치가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적 시장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예측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바치치가 나갈 수 있고 마운트가 나갈 수 있고 바클리가 나갈 수도 있고 정말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지만 뭐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중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주관적으로 본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뭐 영입 가능성, 뭐 수요, 공급 이런 게 있고 누굴 팔았으면
누가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의 찬반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원 개편도 잘 해서 다음 시즌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